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갭 투자를 정조준한 정부의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집값은 하락세를 좀 지속하고 있지만 이 전세값이 오히려 좀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갭 투자가 다시 성행할지 잠시 후 이슈 체크 시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와 함께 하시면서요. 알찬 정보도 얻어가시고 다양한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부자 그럼 힘차게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토지 박사입니다. 한국토지개발원의 박관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시청자님, 한 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박관식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따다 밤하늘의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사회자님, 네.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저 하늘의 달을 따다 또 태양도 따다가 황금으로 바꿔서 다 드리는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행복한 시간 정말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인구, 일자리와 부동산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구와 일자리, 부동산 관계를 알려면 우리나라 아무래도 전 세계도 옛날에는 이렇게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유럽도 있겠지만 미국, 유럽은 지금 좀 멈춤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멈춤 상태에 있고 지금 동아시아 삼국지, 그러니까 삼국지 중에 일본 또는 중국, 한국 이렇게 세 나라가 어떻게 이게 삼각구도에서 경제가 어떻게 돼야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일자리도 많이 생기면서 더 나아가 세계로 또 세계를 리드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항상 주지해야 될 게 뭐냐. 우리나라는 원시반본이라고 세계를 리드했던 나라가 환인, 환웅, 당군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한국입니다. 한국이 최고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오경명성이라는 게 있어요. 오경명성은 이 별이 비추는 나라가 세계를 리드한다. 이렇게 항상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신비의 별이죠. 이것은 하늘의 기운입니다. 이 하늘의 기운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데 일본은 살짝 몇 년, 5년, 6개월 비쳤는데 우리나라에서 381년을 머무른다고 이렇게 이제 미래를 예언하는 예측가들, 이것은 예언가들이 그냥 나온 그 이야기니까 다 믿을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때는 381년 동안을 오경명성이 비추면 하늘의 기운과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합의되면 이 나라가 세계를 리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가 5년 6개월 비출 때 세계 미국보다도 더 멋진 나라로 성장을 했었죠. 일본이 성장을 했는데 성장을 하다가 어느 날 대한민국이 6.25가 끝나고 70년, 80년대 열심히 일하면서 90년대에 이르러서 일본과 철강,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자력
모든 것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일본과. 그때 일본은 오늘은 조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선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어딜까? 물론 항공모함을 가지고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한, 물론 이제 중요하죠. 일으키지 않는 한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비용.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비용 발생을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다를 지배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있고 미국은. 우리나라는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아닌데 돈은 바다에서 제일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요. 돈을. 벌어들인다. 그래서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은 바다를 곧 지배한다고 이해하게 좀 어폐가 없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본이 세계에서 조선이 제일 잘 나가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경제는 이렇게 잘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유럽파동 때 어려웠고 IMF 때 어려웠고 서브프라임 때 어려웠고 미국도 대공황이 있었고 서브프라임이 있었고 이렇게 항상 위기와 기회가 항상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90년대 위기가 왔을 때 일본은 조선은 끝났다. 조선을 좀 축소하자. 이렇게 하고 축소할 때 우리 정주영 의장님, 이병철 의장님 이 스타들이 탄생이 되죠. 또 그것을 배를 만들려면 철강이 필요하죠.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님 이런 기라성 같은 별들이 우리나라에서 스타들이 탄생됩니다. 별이 탄생되면서 안 되다. 늘리자. 확대해야 된다. 이런 확대 정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줄일 때 우리는 조선을 좀 더 확대시키면서 2000년대부터 완벽하게 세계를 리드해버립니다. 일본은 2위를 물러서고 1위가 한국이 되면서 한 7년 동안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삼국지에 예기치 않았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끼어드는 거예요. 중국이. 끼어들어가지고 그 대국이죠. 중국은. 하지만 기술력이 좀 부족했어요. 기술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도 일본보다는 옛날에 기술력이 부족했었죠. 조선이. 그래서 이제 중국 또는 일본, 한국 이렇게 이제 삼국지가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일본을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이게 따라잡았는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중국에서 한 3억 명 정도의 아주 저렴한 인건비 거기에다가 대단하게 그 중국에 가면 자원이 많죠. 자원과 수많은 인건비를 가지고 한국의 조선과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1조 원에 받아야 될 걸 중국은 예를 들어서 8천억만 받아도 수지가 나오다 보니까 전부 유럽의 선사들이 중국으로 발주를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일본을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눌렀는데 중국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떤 현상이냐.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뒤처졌어요. 기술이 뒤처지면서 우리나라는 싸다고 일본 것을 추적한 게 아니라 일본보다 기술이 앞서면서 조선 수주를 받아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은 기술력도 앞서면서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했어야 되는데 기술은 뒤지지만 저렴하다고 우리나라 것을 수주를 받아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선수 때문에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2004년대 10년이면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따라잡는다고 했는데 10년 후에 중국에서 저렴하게 받아만 갔지 기술력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한참 밑도는 거예요. 한 60% 정도밖에
기술이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오다 보니까 배가 가다가 부러지고 지금 운반을 하다가 잘못되면 배가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 쓰면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보험료의 89%를 중국 배가 다 타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또 이번에 LNG선을 만들었는데 LNG선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번에 카타르에서 100척의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일본의 중국의 후둥종화조선이 분명히 LNG선을 납품을 제대로 못하고 2년 있다가 중단했는데 물론 카타르하고 중국과의 LNG 합작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낙관을 했었어요. 왜? 기술이 아직 안 되니까 LNG선이. 근데 16척을 딱 타가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난감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엊그제 그냥 103척을 23조 원이죠. 103척을 한국에서 딱 나오니까 뭔 일이지? 아직도 중국이 기술을 인정 못 받았구나 하는 것이 들면서 야,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 기술 삼국지에서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았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누를 줄 알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를 못 누르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기술 위에서 참 멋있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조선뿐만이 아니라 철강, 반도체, 자동차 모든 것에서 희망이 있구나. 일자리에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떨 것이냐? 우리의 미래는 아직도 단결하고 일체하면은 우리나라는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세계를 비추는 별이 역시 우리나라를 비추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번에 이런 조선수주가 많다고 그러면 조선수 주변에서 대환호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 조선소가 잘 돌아갈 때는 강남 땅하고도 안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때 대형 조선소가 새로 생기는 곳이 어디 없는가? 새로운 호재가 없는가? 이런 걸 찾아서 임장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한다면 새로 생기는 조선소에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대박 터트리는 행복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거 시간 관계상 더 자랑해야 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인구, 일자리와 부동산의 관계, 이번에는요, 이 조선과 함께 연결지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후 알찬 고민 상담이 또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전화와 문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4번, 문자는요,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세미나 소식 화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알찬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참여하실 때는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02-3153-259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지번, 그리고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연결이 먼저 돼 있다고 해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이게 땅 산 지가 오래됐는데, 네. 예,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나 하고. 네,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신 예. 거네요. 네, 네, 토지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양주시 광정면 서구리, 서구리, 네. 23-7, 23-8번지입니다. 네, 23-7, 23-8번지의 토지 전망은 어떨지 대표님께 한번 편하게 여쭤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까치 설날은 예, 어저께고요. 예. 그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 산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예. 이러면 너무 좀 답답해요. 그러세요. 예, 나이는 먹고 정리는 하고 싶은데 예. 뭐가 잘 안 되네요. 그래도 광정면은요. 예. 지금 이렇게 그 밑에 조금만 내려다보면 신도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예, 전혀 몰라요. 광정면 밑에 쪽으로. 예. 이렇게 만들고 있고, 우리가 보면, 위에 쪽으로도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광정면에. 그래요? 중소기업이요? 예, 중소기업들이 그 주변에 이게 가득 찼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도로변에 아주 코너를 삼면을 물고 있네요. 도로가. 예. 그래서 이런 도로는 네. 땅은 현재는 이 지역 자체가 예. 농업진흥구역인데 네. 농업진흥구역으로서 가치가 자꾸 없어져요. 여기 앞에도 이 집을 지었고 예. 그러다 보면 이런 도로, 이런 땅은 네. 건축허가 내는데 아주 유리해져요. 예.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난 참 행복한 사람, 경사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어머, 진짜요? 예. 아이고. 아니 모처럼 예. 희소식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네. 보통 옛날에 이렇게 만제곱미터 이만에 이렇게 잘려 있는 토지들 있잖아요. 예. 이런 데는 거기 가면 풀어주게 돼 있도록 풀어주도록 옛날에 한번 그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너무 형편없어서 지금 거기 공군 무슨 활주로가 있다고. 그래도 예. 이런 토지는 지금 광적 쪽에 이렇게 예.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예. 지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예. 혹시 누군가가 이럴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땅 좀 파셨으면 어떻겠냐고. 예. 그러면 이제 답답한 마음 날내려 땅 한번 팔아볼까 하고 팔으면 이제 그날은 후회해야 하네요. 아이고, 그렇죠. 후회하죠. 안 되겠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고생 하셨는데 예. 까치 설날은 이제 답이 오늘이군요. 오게 생겼어 이제.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예. 놔두고 있을게요. 놔두고 있으면 아유, 네네. 아유. 경사란데 혹시 너무, 예. 지금 복 굴려드릴 테니까 복 받으세요. 떼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주변에 개발 호재들도 있고, 기업들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고, 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 계신가요? 이게 생방송이 이렇게 맛이 있어요. 네, 좀 긴장하셨나 봐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네, 자, 시청자님이 좀 긴장하셨나 봐요. 자, 저희가 주소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708번지 상록 대시양 아파트 전망을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아파트 전망이 궁금하신데요. 일단 파주입니다. 파주는 네. 그동안은 뭐 개발이 굉장히 좀 많이 진행되고 있던 도시인데. 그러죠. 어떨까요?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파주라고는 하지만 네. 여기는 운정지구에 속해 있어요. 운정이면 신도시죠? 그러죠. 네, 운정 네. 신도시에 속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운정 신도시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서 가장 좀 작게 오른 도시 중에 하나가 운정인데 네. 이번에 GTX가 간다고 나 GTX야 하고 딱 하니까 네. 운정도 활짝 신이 웃나요? 난 거예요. 신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운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값이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운정이란 도시는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예. 도시가. 그래서 이렇게 큰 도시는 자꾸 국가가 네. 교통망을 넓혀줘요. 그리고 자꾸 아까 GTX가 들어왔듯이 전철 들어오고 또 정규직 직장인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주변에 네. 그러면 이제 운정도 드디어 웃음꽃 필 날이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조금 참고 계시면 네. 좋은 일 있겠다 이렇게 조금 결론을 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예. 좋겠네요. 예. 예.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긍정적이라고 하니까요. 또 참고를 해보시고 고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도 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예, 상가주택을 한 20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예. 앞으로 전망도 그렇고 어따 한 20년 살다 보니까 예. 어따 다른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네, 앞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거나 하면 좋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상가의 위치가 좀 어떻게 될까요? 평택시 서정동 예. 819-7번지. 네, 평택시 서정동 819-7번지에 위치한 상가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대표님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달 둥근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아니 이렇게 좋은 곳에 갖고 계신데 뭐가 궁금하세요? 지금 예. 시국이 이러니까 임대도 잘 안 나가고요. 예.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두 군데 비어 있어 갖고요.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상가주택인데 2층은 주택으로 두 군데 났거든요. 비어 있는 것은 상가예요, 주택이에요? 주택이에요. 주택이죠? 예.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아직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상가는 아직 안 비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권은 조금씩 더 살아날 겁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지금 그 위치가 좋아요. 첫 번째 뭐가 좋냐면 그 미 공군부대가 위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삼성 고덕 신도시가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고, 그죠? 예, 거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요. 왜 고덕으로 뺏길까 봐요? 예, 신도시가 생기면 예. 그쪽으로 유입이 다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또는 구도시는 구도시대로 같이 공생할 수가 있어요. 예. 너무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양쪽이 같이 공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상권이 그 지역이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여기 그 브레인시티도 이번에 공사가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우선 고덕이나 소사벌에서 돈을 쓰겠을 것 같지만 예. 지금 송탄 이쪽, 서정리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정리 쪽 상권이 조금씩 살 겁니다. 서정리는 좀 사는데요. 예. 우리 쪽은 출장소 앞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 갖고요. 서정리 역세권보다도 예. 오히려 이쪽 우리 서정동에 지금 갖고 계신
예. 이쪽에 지금 극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 현재. 예. 그래서 이쪽이 더 성장을 하게 돼요. 아. 상업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앞으로도 매매할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거든요. 예. 지금 팔지 마시고 예. 좀 더 갖고 계시다가 예. 좀 더 많이 오르면 예. 비싸게 한번 팔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한 2, 3년이나 3, 4년 있으면 기회가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여기가 예. 자꾸 성장하고 있거든요. 평택이. 예. 그러니까 이런 때는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저는요, 예. 좀 이거를 조금 대출을 받아서 예. 서정이역 쪽에 그 주공 아파트 그 오래된 아파트를 좀 투자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융자를 받아가지고 예. 서정리역 쪽에 예, 주공 아파트 낡은 거 있거든요. 예. 한 얼마씩이나 가든가요? 지금 17평이 뭐 1억 5천, 1억 4천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전세 끼고? 아니요. 매매가. 그래서 지금 평택에 오래된 아파트를 사두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뭐가 있냐면 신축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오래된 아파트가 또 사놓고 또 공실은 안 나겠지만 공실이 났을 때 좀 예. 속상한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한다면 가치는 오르거든요. 좀 단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 예.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했으면 괜찮겠어요. 장기적으로요. 예.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1억 몇천짜리 아파트는 많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두시는 것도 전세 끼고 투자하면 얼마 투자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세 끼고 투자해두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상가주택은 3, 4년 안에 그때 시기가 오면 파는 게 그때 한번 좋아요? 다시 기회를 보고 예. 전화 한번 더 주시오. 그럼 제가 방송 네. 상담 또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두 가지 관련해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또 소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조언 중 하나이니까요. 현명한 판단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기, 답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거 좀 앞으로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저희가 전망을 알려면은 주소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세한 위치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울산시 두동면 만화리 만화리 853-1번지요. 853-1번지 알겠습니다. 울산으로 떠나서 저희가 대표님과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울산 네. 사셔요? 네네. 아, 목소리가 역시 울산 큰애기. 울산 큰애기는 목소리가 너무 이뻐요. 저기 뭐가 궁금하셔요? 앞으로 전망요. 전망이요. 예, 저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만화리는 예. 울산에서 보면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 있죠. 예. 개발 제한구역 그 경계선 밖에 있는 땅이에요, 이게. 그러다 아, 보니까 울산에서 가까운 땅이 좋겠어요? 울산에서 이 만화리처럼 약간 떨어져 있는 땅이 좋겠어요? 가까운데요. 아니야. 약간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시내에서. 이렇게 만화리처럼. 그게 또 아. 만화 같은 마을이에요, 여기가.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건축 행위가 자유스러워요. 예.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이 토지가. 그러면서 울산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예. 그래서 전원주택지로서 우리가 쓰기에는 아주 매력적이고 또 중소기업들도 앞으로 이 두둥면 이 만화리 쪽으로도 상당히 들어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 그 조금만 밑으로 가면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이 두둥면 중에서도 만화리 쪽이 현재까지는 이게 분지거든요. 분지라서 이렇게
예. 산으로 뺑뺑 둘러싸여 있어서 남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름도 만화 같은 마을이다. 이래서 만화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울산이 팽창되고 있어요. 예. 이번에 특히 울산을 축하합니다. 이번에 카타르에서 예. 103척의 조선 수주를 받았어요. LNG선. 예. 그러면서 그냥 다 만세를 불러서 조선수 주변에 사는 분들이 예. 드디어 이제 밤에 있죠. 밤에 막 예. 불야성을 이루면서 밤 일을 한다. 야간 일을. 예. 예. 왜 그러냐면 예. 수주를 이제 그 LNG선을 많이 받으면 LNG선만 건조하는 게 아니라 또 옛날 것도 수주 받은 게 있잖아요. 예. 예. 또 새로 받는 수주가 또 있잖아요. 예. 계속 큰 기둥에다가 붙고 붙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기술이 떨어졌고 설계하는 네. 사람들도 작아요. 중국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아직도 납품을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절이 지금 왔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 울산 주변은 다 개발 제한구역이고 나도 이제 돈 벌어서 전원주택 지어야지. 그러면 이제 만화리로 가는 거야. 그럼 만화리 땅값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몰라요. 참 행복한 사람.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시청자님. 정도, 예.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위치도 괜찮고요. 개발 제한 예. 구역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용도 자유롭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사연도 만나볼게요. 세종시 금남면 072 317번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4,800원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세종시는요, 그동안에 정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역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어떨까요? 우리가 보면 예. 네, 이렇게 세종시 주변이 네. 이렇게 이 세종시 주변에서 벼락부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네.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은 사회자님 네. 이렇게 보실 때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금남면 중에서도 억울한 게 0.7이에요. 왜 0.7이가 억울하냐? 네. 개발 제한구역이라 여기가 너무 억울한 거죠. 걸려 있군요. 예, 개발 네. 제한구역이 있어서.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세종시 주변에서 다른 데는 갑부가 많이 나왔는데 0.7에서만 그래서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안 온 것보다는. 네. 그리고 대전하고 경계선이다 보니까 대전 때문에 억울하게 그 0.7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풀릴 가능성이 있느냐? 풀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 어떻든 그래도 이렇게 그 세종시 주변이고 대전시하고 함수 관계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르는 네. 그런 정도.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이라 오르는데도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럼 계속 소- 보유를 하고 기다리셔야 될까요? 그래서 한 번쯤 네.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주변에 네. 개발 제한구역 아닌 지역으로. 예. 그럼 개발 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은 자기 스스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옮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문자 상담 이렇게 나눠봤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285번지 전망 궁금합니다. 85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화성도 좀 단골 지역이긴 한데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이곳은 좀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가 네. 보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송산도, 이 네. 화성도 이 주변에 보면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송산 그린시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개발 계획을 조금 더 확대시킨 거예요. 지금 이 지역 전체를. 그런데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 주변은 전부 개발 제한 구역인데 네.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지역이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그러지. 왜 그러냐면 송산 그린시티나 이런 지역이 갯벌인데 정규직이 많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좀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늦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현재 이 지역은 도시개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 주변에 있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럼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좀 갖고 있으면 네. 복 좀 떼굴떼굴 지금 여전히 복이 주무실 때도 떼굴떼굴 굴러온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뭐 전망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또 이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254-2번지 전망이 어떤가요? 1008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이번에도 토지인 것 같습니다. 여긴 좀 어떨까요? 예. 지금 이화리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가평에서도 이 남이섬 주변이라고요. 그래서 네. 남이섬 주변 같은 경우는 펜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펜션들이 주변에 쭉 들어오고 있고 남이섬 효과죠. 또 이 주변에 가평역 주변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캠핑장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어요. 네. 가평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카라반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가평 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같이 캠핑과 같이 어우러지는 곳이에요. 예. 그러면서 관광도 한번 갔다가 남이섬까지도 같이 코스로 유동 인구가 굉장히 그렇죠. 많겠네요. 코스로 봤을 때 네. 그 가치가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가평에서는 도심권에 또 속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심하고도 아주 가깝죠. 그래서 역세권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가평, 군청 소재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정도는 갖고 있으면 예. 그래도 내가 땅 하나 갖고 있구나 하는 소리는 한번 할만하다. 예. 무게는 좀 있는 땅이다. 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네, 뭐 활용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상담은 오늘 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쉽게 상담 못하신 분들께서는요, 오프라인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순서는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고개 드는 갭 투자. 자, 이 정부가 갭 투자를 겨냥한 여러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의 전셋값이 또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해요. 이 전셋값을 활용한 갭 투자가 다시 성행을 할지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그래서 갭 투자를 우리가 할 때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게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 지금 전셋값이 오르는 원인은 지금 원가가 올랐잖아요. 세금도 오르고 뭐 종합부동산세 뭐 어떤 많이 강남에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좀 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막 1억도 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그 갖고 있는 분들이 고심이 많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뭐 다주택자 중과세, 또 건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내다 보니까 그것을 누군가한테는 전가해야 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하다 보니까 이게 오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매매가가 약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때 우리가
소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전세를 뭐 3, 4억 끼고 한 5천 1억 투자했다. 근데 3, 4억 빼달라고 한다. 4, 5억 빼달라고 한다 했을 때 못 빼줬을 때 네. 본가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의 갭 투자를 할 때는 월세를 놓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소액의 갭 투자가 이제 해도 괜찮은데 월세가 아닌 전세를 끼고 조금 투자해 가지고 네. 나중에 전세 빼주세요 했을 때 못 빼주고 잠 못 자면은 그냥 어떤 시골 분들은 그냥 본가가 막 이게 메인이 흔들리는 거군요. 메인이 흔들려 버리죠. 왜 그러냐면 한 3, 4억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잖아요. 네. 서울에서는 소액인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소액의 갭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월세 정도로 갭 투자를 해놓는다거나 할 네. 때는 좀 괜찮지만 전세를 많이 끼고 우리가 했을 때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갭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집안을 어렵게 하는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네,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전세값은 오를 가능성은 내포되고 있는데 여러 개 갖고 있다가 몇 개만 이렇게 얹혀버리면 또 다주택을 잘못 그 전세로 다주택을 갖고 있다 보면 특히 임대사업자를 내면 팔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빼달라고 하는데 빼주지는 못해. 예. 팔 수는 없어. 난감해지겠네요. 그리고 본가를 그렇다고 대출해자니 대출이 안 돼.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갭 투자 조심해서 전문가하고 상담하고 투자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본가까지 위험해. 따른 전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예.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소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투자하시기보다는요, 오히려 더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갭 투자가 아무래도 좀 성행을 한다거나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한 뭐 더 강한 규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성행을 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상 가능한 규제 혹시 있으세요? 규제 예. 굳이 지금 뭐 더 이상 규제를 안 해도 네. 갭 투자가 잘 성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다시 그러냐면 성행되진 않는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부 다 다주택 하신 분들이 네. 좀 세금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심들을 많이 있으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1억 어디서 만들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또 중과세를 이렇게 세금을 내다 보니까 갭 투자가 다시 성행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듯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했다가 지금 좀 위험하잖아요.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전세값만 올랐지 매매값이 떨어진다는데 그런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주객이 전도가 될 수도 그럴 수 있고. 있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한다. 조심할 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투자는 언제든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볼게요. 재초한 본격화 조합 덜덜입니다. 자, 재초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죠. 올해부터 좀 다시 부활이 될 것 같아요. 당장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청담동의 정비사업자 조합원들은 21억 5천여만 원을 부담금을 좀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정확하게 좀 어떤 제도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일정 그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단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익은 발생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익이 발생됐을 때 강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분들도 그 이익을 내기 위해서 조그만 집에 가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재건축 하려면 재건축하는 조합은 오래된 집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오래된 집이죠. 오래된 집이죠. 그렇죠. 그리고 작아요, 커요? 작죠. 작으니까 재건축하잖아요. 좀 땅 평수는 넓고. 네. 그래서 고생 해가지고 10년 사는 게 아니라 20, 30년 이렇게 이제 3, 40년 이렇게 산 사람들도 계세요. 고생 해가지고. 네. 그래서 재건축에서 이제 좀 빚 좀 버나 했더니 조금만 열을 벌었다. 그러면 이 적당한 선, 10 중에서 5만 벌고 나머지 10에서 50%는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어떤 이익을 좀 환수해 가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어떻든 그래도 이익은 남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적자는 아니잖아요. 어떻든 좋긴 좋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왜 그러냐면 많이 이익을 보면 우리가 투자해 주는 게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좀 작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줄어들면 이제 입주자들이 이제 부담해야 될 것이 커지. 커요. 그래서 벌긴 버니까 그래도 네네네.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 거시기하다고 해야 되나. 애매하네요. 예. 그래도 일단 이익이 남긴 남았으니까 네네네. 그건 좋긴 좋은 거죠. 어떻든지 간에. 네. 알겠습니다. 뭐 이익이 아예 안 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한쪽에서는요, 뭐 지원하는 곳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안 된다라고 막는 곳이 있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참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저런 밸런스가 좀 잘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 만나볼게요. 2020 하반기 부동산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하반기 전망은 하락세보다는요, 상승세 확산 혹은 이 안정세로 좀 의견이 나뉘는 모습입니다. 침체 양상이 뚜렷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는 이 부동산 시장의 올해 상반기 상황 정리와 함께 또 하반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 또 우리나라 전반적인 걸 보기 전에 세계를 봐야 돼요. 세계를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 값이 올랐잖아요. 오른 것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이후에 예. 미국에서 5조 달러 이상의 그 돈을 찍었습니다. 네. 돈을 찍다 보니까 유럽도 돈을 찍게 되고 브릭스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스웨덴, 중국, 일본, 아베노믹스죠. 돈 찍고 전 세계가 돈 찍었는데 우리나라가 약간 좀 적게 찍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았었어요. 타 국가에 비해서. 근데 그랬었는데 전 세계가 돈 찍으니까 우리나라가 작아요, 커요. 우리나라는 작죠. 좀 작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담배값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된 거예요, 그냥. 네. 아파트 값이 오른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지금까지 오른 것이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초강도 높은 대책을 내세워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비가 오는데 우산 쓴다 해가지고 네. 우산 쪽 쓴다고 해가지고 예. 그 물이 안 떨어지냐고요. 물은 하늘에서. 떨어지죠. 맞지는 않지만. 네. 아니 나만 안 맞는 것 같지 예, 예. 옆으로 떨어지잖아요. 또. 그렇죠. 그물은 예. 여기서 옆으로 또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 옆으로 떨어지면 또 밑에서는 흐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지금 현상을 펼치고 있냐 네. 크게 봐야 돼요. 넓게 보라. 그렇죠. 크게 봤을 때 네. 코로나가 지금 와 있는 상태고 네. 코로나가 와서 지금 막혀 있고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사도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개인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는 뭘 하고 있느냐? 미국은 지금 돈을 찍고 있어요. 이번에 또 경기 부양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지금 1250조를 찍어요. 그러니까 경기는 어려운데 돈을, 야, 이거 시간 관계상. 하여튼 네. 돈을 찍고 있다는 거 꼭 예. 명심했으면 좋겠다. 전망이 밝다. 예. 네, 뭐 경기 부양으로 돈을 많이 찍고 있다라고 좀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자, 이번에 또 제로 금리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올 거란 전망이 좀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악성 투기가 성행하지 않도록 또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체크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오프라인에서 상담 가능한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오늘도 박관식 대표와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